좀 봅시다. 그 상평형에서 어, 상태가 변할 때의 동적 평형 관계를 본 거야.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텐데. 자, y축이 속도고요. x축은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항상 같은 거는 증발 속도가 되고, 그러면서 응축 속도는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인가 같아져야 됩니다. 지금 얘는 응축 속도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요 시간 이후가 이제 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는요. 물리적인 변화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용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해 평형에 관한 얘기를 볼게요. 아마 중2 때 여러분들이 용해라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물에 설탕을 집어넣던 거예요. 물이에요. 설탕이. 그럼 이 물과 같은 애들은 뭐라 그래요? 용매라 하죠. 녹이는 물질. 그다음 설탕과 같은 애들을 용질이라 그러죠. 녹는 물질. 자, 그러면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있을 때 용질이 용매에 섞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용해라 그럽니다. 용해. 이렇게 섞이는 걸 용해라고. 그런데 이게 용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녹아 들어간 설탕이 다시 이렇게 용질인 설탕으로 석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용질들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석출 속도가 작아서 용해가 석출보다 더 큰 상태가 이제 설탕을 넣었을 때의 처음 상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할게요.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설탕 집어넣는데 그 설탕이 이렇게 작아지겠지. 녹아서. 작아져. 자, 작아지게 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겉보기로는 녹지 않는 거니까 정지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가역 반응에서는 절대로 정지란 표현을 못 써요. 그러면 왜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면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단 말이에요.
서로 같아가지고 겉보기로 봤을 때는 용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맞지? 그래서 용해와 석출이 속도가 같아. 알았지? 자, 그럼 또 무슨 평형이 되겠니? 이게 동적 평형이잖아. 평형. 그런데 어떤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이냐면 용해되는 과정에서의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얘를 용해 평형이라고도 해요. 자, 용해 평형이 뭔지 알겠지? 이렇게 용해 속도와 속출도 같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으로 녹았을 때를 무슨 용해이라고 그러죠? 포? 그렇지.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포화용해. 그럼 얘는 무슨 용해이 돼? 응? 불포화용해. 이거 2학년 때 배우는 거 맞죠? 중2 때인가? 응. 중1 때 배워요? 용해. 니네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이 굉장히 많은 걸 배워. 진짜. 근데 그걸 모르고 배우는 거지. 지겨워 죽겠어. 그러고 배우고. 안 지겨웠어? 음. 중학교 때 나는 우리나라 모든 과학 교육에 실패는 중학교 때 있다고 봐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 중학교 때 공부하면 안 되거든. 한 실험 80%, 이론 20%. 그래야지만 과학을 좋아하고 고등학교 가서 과학을 열심히 하고 이쪽 자연계에 쭉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학교 때 수업을 해요. 미친 겁니다. 수업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실험을 하죠, 중학교 때. 근데 우리나라는 수업하죠? 정단층, 역단층, 뭔지도 모르는데 대충 이론만 뒤지게 하고, 그지? 뭐 풍화작용 해서 뭐 침식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만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나 지우겠어. 그 어린 나이에. 어? 시리어스한 그 이론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싫어지지. 그러니까 뭐 과학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왠지 알 것 같은데 지겹지, 그지? 13살, 14살이 뭘 안다고 이론을 배우겠어. 자, 근데 그때 배운 게 용해도입니다. 맞죠? 그 용해도가 바로 이 포화 상태의 용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포화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아무리 많이 고체를 집어넣어요. 그럼 더 이상 녹아야 안 녹아요? 아니야. 녹는다고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녹는다고 얘기해야지. 왜? 고체를 지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흰설탕 있어. 자, 흰설탕을 집어넣었어요. 포화 상태야. 이게 흰설탕이야. 여기다가 그 까만 설탕 있죠? 흑설탕. 흑설탕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이 물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 갈색으로 변해. 사실은 중학교 때 내용으로는 변하면 안 돼. 왜? 흑설탕이 집어넣어서 안 녹잖아, 더 이상. 포화되는데 어떻게 녹아? 근데 이제는 녹아야 돼. 왜? 흑설탕을 집어넣어도 용해와 석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도 흑설탕과 백설탕이 같이 있고 여기도 흑설탕과 백설탕이 같이 있는 상태가 돼. 알았지? 그런데 뭐는 일정하니 여기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포화니까. 더 이상의 농도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용해와 속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원래 흰설탕 녹으면 이게 맑은 색깔이거든. 근데 흑설탕이 녹으면 약간 갈색으로 변해. 알았어?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이제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라 그랬을 때 그래프가 앞에서 봤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러면 일정한 게 용해, 점점점 커지는 건 석출. 그리고 요 시간 이후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고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물리적 변화죠. 물리적 변화잖아. 어? 설탕이 녹는 거다 아니면 물이 증발하는 거나 모두가 물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역 반응은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적 변화에도 있는데 그 화학적 변화가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 알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화학적 변화에서의 평형을 좀 볼게요. 반응을 내가 써볼게. 자, N2O4가 사산화 이질소예요. 그다음에 NO2는 이산화 질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각각 기체가 색깔이 좀 달라. 사산화 이질소는 색깔이 없어. 무색이고요. 이산화 질소는 갈색이에요. 갈색.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반응? 가역 반응.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N2O4만 집어넣은 거야. 색깔이 이제 무색이겠죠. 알았죠? 자, N2O4만 집어넣으니까 이제 무색이야. 근데 이제 이거 집어넣고 냅뒀어. 다시 말하면 시간을 좀 흐르게 한 거죠. 시간을 흐르게 했더니만 연한 갈색으로 바뀐 거예요. 연한 갈색. 알았지? 자,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대. 그럼 연한 갈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바뀌어 더 이상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한 갈색으로 바뀐 건 일단은 NO2도 있다 없다? NO2도 있다. 그런데 완전히 갈색이 아니기 때문에 N2O4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제 그래 놓고는 색깔이 변하지 않아. 연한 갈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겉보기는 뭐다? 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래서 정리란 말은 쓴대 못 쓴대? 못 쓴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되는 속도나 얘가 되는 속도는 서로 어떻다? 같다.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반응 속도라고 하고 얘를 역반응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동조평형이에요. 동조평. 자, 동조평인데 어떤 변화에 대한 동조평이냐면 화학적 변화에 대한 동조평이라 그래서 화학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화학평이 뭔지 알겠죠? 어떤 반응에서의 상태를 뜻해요.
자, 그럼 이 화학평형은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냐라는 건데요. 그래프를 이제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농도예요. 얘는 시간이 되고요. 자, 앞에서 맨 처음에 뭐만 집어넣었다 그랬니? N2O4, 사산화 이질소만 집어넣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산화 이질소의 농도는 어느 정도가 있겠죠. 자, 그러다 점점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맞나요? 그래. 자, N2O4의 질량은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N2O4가 감소할 때 NO2는 증가를 해야 돼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NO2의 몰수와 N2O4의 몰수와 생성된 N2O, 그러니까 생성된 NO2의 몰수는 개수비가 1대 2잖아. 항상 1대 2를 이루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지금 농도가 일정한 시점이 여기라고 할게요. 자, 이 이후에 반응물과 생성의 농도가 일정하죠. 여기가 이제 요 T초 이후 우리가 평형이라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평형은 말이죠.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농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평형 상태로 갈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몰수비 또는 뭐 농도비는 항상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 알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속도예요. 시간. 자, 반응 속도는 정반응 속도는 반응물인 N2O4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역반응 속도는 생성물인 NO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반응 속도 자, N2O4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해야 됩니다. 자,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역반응 속도는 NO2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NO2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해야 돼요. 점점 증가를. 응? 만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정반응 속도고 얘는 역반응 속도가 돼가지고 자, 어느 시점에서 두 놈이 값이 같아지는 거죠. 여기 이유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평형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네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화학평형은 두 가지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뭐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두 번째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형이라는 상태는 가역 반응에서 모두 존재하는 상태죠. 어떤 가역 반응? 평형은 존재하니까. 근데 이 평형의 어떠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평형상수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알파벳으로는 K라고 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평형에서 평형 상태에서 N2O4의 농도를 측정하고 NO2의 농도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농도를 달리해가면서 측정을 해봤어. 첫 번째 실험에서는 1몰 농도가 측정이 됐어. 두 번째에서는 4몰 농도, 2몰 농도가 측정이 되고, 세 번째는 9몰 농도, 3몰 농도가 측정이 됩니다. 이건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평형 상태의 두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농도에 관계되어 있는 값들의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가를 이제 한번 찾아본 거죠. 곱해보기도 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자, 평형 상태의 농도를 N2O4가 반응물이잖아, 그지?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의 비로 한번 나타내 주는 거죠. 제곱은 당연히 개수가 될 거니까. 해보세요. 얼마야? 그 다음. 자, 서로 다른 농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도 이 농도의 비는 항상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상수구나. 그래서 평형 상태의 상수라 그래서, K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형 상수는 뭐냐면, 반응물분의,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뜻하고,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뜻하는 게 평형상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가역 반응이든 이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항으로 써보면 A하고 B가 반응물이고 C하고 D가 생성물이죠. 맞죠? 그때 평형상수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반응물 A의 A승, B의 B승분의 생성물 C의 C승, D의 D승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모두가 어떤 상태의 값을 평형 상태의 값을 대입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평형 상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K의 성질. 첫 번째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마치 변하지 않는 숫자 하면 뭐 여러분의 주민등록번 안 변하죠? 변해요?
다음 달에 달라져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아니지. 그럼 편하지. 항상 같아. 근데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 주민번호가. 그지? 그러니까 반응마다 다 다른 숫자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럼 그 숫자를 보고 자 우리 주민번호를 보고 얘가 생년월일이 뭔지 그다음에 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다면서요. 뭐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그런 사실들을 알았죠. 맨 처음 코로나 맨 처음에 터질 때 기억나? 대구 사람들 안 받은 거? 대구 사람들 안 받았잖아. 거기 몇 자리지? 몇 번째 자리에 그게 있어. 근데 그게 사실 본적인가 아마 그럴 거야. 본적. 내가 사는 데가 아니라 본적. 그렇지. 거주지는 거기 안 나타나, 주민번호. 맞잖아. 네가 여기서 살다가 서울을 갔어. 주민번호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게 말이 되냐 막 해가지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입국할 때 외국에서 외국으로 입국할 때도 한국의 대구 출신은 안 받았잖아.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권에 보면 여권에 주민번호 있는 거 알아요? 여권에 주민번호가 있어요. 어디 있냐? 그 밑에 바코드에 있어. 그 주민번호 여러 주민번호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대구 출신도 안 받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그지? 어? 이렇게 퍼질 줄 알았으면 그 이상한 교회였나? 어? 아, 신천지였나? 걔도 불쌍하지, 그지? 얘들 아무튼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케이스 이게 맞는 건가? 맞지 않으면 얘기 같은데 아무튼 나라에서 눈에 가시였는데 그지? 이렇게 퍼질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 맨 처음에 초기에 그 사람들 좀 억울할 것 같아. 나중에 재판할 것 같아. 어? 행정소송도 걸 것 같아. 나 같으면 걸어. 코로나가 이렇게 퍼졌는데 전 세계가 퍼졌는데 니들 그때 우리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렇듯이 얘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 근데 값이 있어요. 음. 상수니까 일을 예를 들었지만 일만 있겠냐? 100도 있고 1000도 있고 만도 있고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 값을 보고 반응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그거의 기준이 1이에요. K가 1보다 클 때. 그럼 생각해봐.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많아야 되겠죠. 분모는 적고. 그 얘기 뭐야? 분자가 많다는 얘기는 평형에서 생성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K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다. 자,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다. 그럼 생성물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뜻이야. 코로나 얘기하니까 그러네. 그때 신천지 애들 참 불쌍하다. 니들도 코로나 맨 처음에 터졌을 때 한 1, 2개월 가다 끝날 줄 알았지. 그치? 나도 그랬어. 안 올 줄 알았어? 나는 올 줄 알았어. 당연히 오지. 그때 당시에 국가가 공세 안 했잖아. 막그 뉴스 보면 우리나라 왜 안 하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뭐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맨 처음에 딱 문 닫은 나라가 북한이잖아. 중국하고 친한데도 먼저 문 닫았잖아.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나?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문 안 닫았잖아. 그리고 일본 먼저 닫았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끝까지 안 닫았잖아. 퍼지라고 생각했어 나는. 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퍼지더라고. 근데 이렇게 퍼지라는 생각 못했지. 어느 정도 커버를 치다가 대구에서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전염병이 무섭더만. 대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선생님이 기억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 이제 국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할 때가 2년 전이지? 2년 됐나? 일부지 코로나 19니까 2000년 3월 4월 정도 가서 거의 닫았어요. 4월 3월 아니다 3월 한 중순쯤 돼서 거의 닫았는데 이때 내가 2월 말에 2월 말 원래 3월 초에 필리핀 가려고 했던 거야. 응? 응? 아 잡혀 있었어? 그랬지? 아니지 2월 달에 안 취소. 취소는 그 이후에 됐는데 무서우니까 취소를 시킨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숫자를 봤어. 대구가 2천 명씩 나올 때야. 하루에. 근데 필리핀이 하루에 한 명도 안 나와. 그래서 2월 말인데 2월 말에 원래 3월 초에 가기로 했었어. 근데 2월 말에 학원 문을 다 닫았어. 선생님 메가임도 있었어. 메가스트 있었으니까 학원 문을 다 닫대. 닫재. 위험하니까. 응, 알았어. 그래 이게 땡겨진 거지. 땡겨져서 선생님이 2월 말에 비행기표를 땡겨서 끊어가지고 가버린 거야. 갔어. 2월 말에. 그래서 열심히 다이빙하고 놀았지. 그러니까 나한테 휴가가 2주 정도 생긴 거야. 2주. 2주 생겼는데 뭐 갔지. 근데 이제 설설 점점점 상국이 많아지다가 점점 비행기 표현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출국하는 날짜가 3월 며칠이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놀긴 놀았는데 날이 다가오니까 무서운 거야. 못 들어갈까 봐. 그래서 거짓말 안 치고 그때 선생님 세부였거든. 세부에서 내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기였어. 그 이후에 비행기가 없어. 한국 들어온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타고 들어온 거지. 야, 난리도 들어왔어. 난리가 아니더만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나는 필리핀에서 왔잖아. 그때 이제 한국 확 추천만 나올 때 필리핀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떠나는 날 마닐라에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걸려서 이제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떠나는 날. 근데 얘네 나라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불어났지 필리핀이. 근데 뭐 나는 뭐 아무런 거 없고 그래서 다 PCR 받았어요. 오자마자 PCR 받고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다 음성 다 떴고 그랬는데 한 PCR 받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다 의심해. 의심이 너무 컸으니까 난 외국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얘를 격리를 해야 된대. 아니 정신이 음성 받아왔다고 막 오더니만 뭐 이렇게 또 나 때문에 회의를 한 거야. 거기 이제 본사에서 나 때문에 내가 외국 갔다 온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해가지고 회의를 했대. 그래서 격리를 해. 그래서 졸라 싸웠잖아. 오더니만 원장이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혼자 이제 강의실이 이제 한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에요. 그럼 나 혼자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는 거야. 나 혼자 수업을 하는데 와가지고 장갑을 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나 혼자 하는데 왜 장갑을 껴야 돼? 진짜 기분 나빠. 병균 취급해.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 마스크는 빼도 된대. 근데 손 장갑을 끼래. 그래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야 마스크는 빼도 되는데 장갑을 끼래니까. 그리고 나 혼자 했다. 나 혼자. 그것도 이제 저기 이렇게 촬영하는 애들은 저 바깥에서 이게 원칙적으로 조정을 하니까 나 혼자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는 외국 갔다 왔다고 장갑 끼고 수업을 하래. 와, 열이 받는 거야. 회사 대표한테 저는 이 병신 같은 것도 야 우리가 다 화학 선생이고 생물 선생이야. 야 그거 정도 모를까? 야 PCR 음성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다도 장갑 끼고 하니 막 지랄한 거야 내가. 어. 어디서 병균 취급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싸웠던 기억이. 그때는 정말 무서웠죠. 사람들이 다 외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근데 그때 진짜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제 사람들 얘기하잖아. 다들 그래. 정말 잘 갔다 왔다고. 못 나갔잖아. 정말 잘 갔다 온 거지. 한 1년 뒤에선. 그 당시는 외국 갔다 왔다고 하면 뭐라 그래도 1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가잖아. 못 나가니까 내가 그때 갔다 온 걸 잘했다고. 그래, 그때는 갔다 왔지? 말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다시 열린 게 3년 만에 열렸죠. 정말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외국에 이제 사업을 좀 벌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외국에
교육 사업을 좀 하려고 막 그러던 찰나에 터진 거야. 그래서 그쪽 사업 파트너하고도 한 1개월 뒤면 괜찮을 테니까 그때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게 벌써 3년이니까 그 사업은 날아갔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그때 생각하면 정말 편하죠, 그죠? 그죠? 아이고 코로나 아직도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마스크. 그지?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무 뭐 올해까지는 다 마스크를 실내 쓰겠지만 내 얼굴은 알아도 내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잖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게 좀 슬프긴 해. 그 사람 벗으란 얘기는 아니야. 쓰고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 못 알아보겠죠. 그지? 선생님들은 뭐 가끔 빼고도 하고 뭐 어떤 선생님은 꼬박꼬박 하고도 하는데 뭐 선생님이야 그 나도 이제 끼고는 해야 되는데 니들이 다 끼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1m 이상 떨어져 있으니 괜찮아. 그런데다가 나는 PCR을 자주 받아. 외국을 자주 나갔다 오잖아. 그래서 난 치료만 갔다 또 PCR 받아서 음성입니다 떴거든. 그러니까 니들보다 내가 더 안전해. 그리고 그 오미크론은 뭐 마스크 낀다고 안 걸리디? 마스크 끈다고 안 걸려? 오미크론이? 걸려요, 그래요, 걸려요. 마스크 끼고 이거 칭칭 감고 싸매고 다녀도 걸려. 좀 조만간에 이제 실내 마스크도 풀어질 거예요. 실외는 100%다 풀어졌죠. 생각해봐, 되게 웃긴다. 자, 집에 있다가 식당을 가, 맞지? 그럼 식당을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마스크를 써야 돼? 들어가기 전에. 근데 식당 다 먹을 때 벗잖아. 그럼 이제 들어갈 때 쓰고 앉으면 벗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되게 웃기는 거야. 나도 이제 나갈 때 늘 이러고 다니거든. 식당을 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식당을 가잖아.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써야 되지? 들어갈 때 써. 이렇게 쓰다가 사람 보면 바로 벗어. 이 몇 초 안 되거든. 의미가 없는 거야.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했잖아.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건 의미가 있어, 그지? 근데 다 벗고 먹지 않냐? 근데 그걸 아주 10m 되는 그 거리를 갖다 쓰고 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난 없다고 봐. 그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예를 스카를 간다, 스터디 카페를 간다, 이거 의미가 있죠. 거기 이제 밀폐된 공간이 이거 쓰고 있어야지. 근데 식당 갈 때는 되게 웃기는 거야. 실외는 다 풀어져 있으니까 집에 또 마스크 안 쓰잖아. 그냥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걸어가서 거기서 음식 먹을 때 마스크 안 쓰잖아.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 마스크를 쓴다는 거지. 되게 웃겨. 나중에 되게 웃기지 않아? 그래서 여기 실내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내 사견이에요. 근데 스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써야죠. 학원도 쓰고요. 어? 왜 안 써요? 스카 벗어? 학원만 왜 껴? 니들이 뭘 말을 해? 내가 하지. 그러니까 니들이 말을 한다고 가끔씩 대답을 하니까 스카는 쳐닫고 써 하니까 기침 나오네. 그러니까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학원에서 마스크 쓰면 괜찮아? 아니 그거에서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3시간 채우잖아요. 근데 스카이 가면 한 4시간 있다 오면 숨 막혀가지고. 근데 또 공간 자체도 굉장히 밀폐돼 있는 느낌이잖아. 스카는 꽉 막혀 있고 이렇게. 그렇구나. 아이고. 아무튼 이제 평상시 하다가 코로나 얘기로 해서 했네. 조만간에 풀어질 겁니다. 실내 마스크. 그리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걸릴 거야, 코로나.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안 걸리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응? 시간 될 때마다 맨손이라도 운동을 해, 운동. 알았어.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니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주는 그 홍삼 같은 거, 그런 거 꼬박꼬박 먹고, 잘 먹고, 저 운동하고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돼. 선생님 맨날 운동하고 뭘 먹어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나 2번이나 걸렸잖아. 근데 니네 때는 그렇지 않거든.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의 저항력은 훨씬 더 좋아진다고. 알았어? 어차피 걸려.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어. 안 걸릴 것 같지? 분명히 걸려. 그냥 감기처럼 걸릴 거야. 코로나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살아. 알았지?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지 뭐. 아, 나는 언제 또 걸릴래나. 3번째는 언제 걸릴까 좀 기대돼. 내년 한 1, 2월이 아닐까. 왜냐면 일이란 그렇거든. 바쁠 때 꼭 뭐가 걸려요. 다음에 내가 또 걸리면은 알려줄게. K가 1보다 작은 거 반대겠다, 그지? 보니? 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으면 여기가 많아야 돼, A, B가. 그럼 얘가 많다는 얘기는 CD가 적다는 얘기하고 이제 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반응물을 반응하라고 내버려 둬도 생성물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일단은 반응물이 많은 편형에 도달한다. 자, 그 얘기는 정광으로 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반대는 역반응 어떤 거예요? 역반응은 우세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만나서 AgCl이 돼.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배웠지? 비가역반응. 이거 비가역반응,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염화은하고 질산은하고 염화나트륨이 반응하면 AgCl이 되면서 뭐 NaNO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었잖아. 기억나요? 이걸 비가역 반응으로 배웠어. 근데 사실은 내가 선생님 뭐라면 모든 반응은 가역이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K가 10의 16승이에요. 그렇지? 10의 16승. 그럼 K가 10의 16승이니까 얘는 정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응이라서 이런 애들을 굳이 모아서 비가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반응에는 K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배웠던 비가역 반응마저도 K가 있는 거야. 단지 그 K가 10의 30승, 10의 50승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을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를 할 뿐이야. 어디에서? 중고딩에서. 알았죠? 대학 가면 그런 거 안 따져. 싹 다 비가역 그냥 가요. K가 무엇인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평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나 화학원에서는 K를 뒤에 가서 이제 KW라는 걸 배우는데 평형상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가르쳐 줘요. 미친 교과서죠. K가 뭔지도 모르는데 K가 나오죠. 맞지? 자, 그래서 이거 오늘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화2에서만 풉니다. 화1은 뒤에 나오면 KW라는 값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뭐는 알아야 돼? 성질은 알아야지. K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화투 많이 안 하지만 뭐이 중에 서울대를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뭐 나중에 나한테 화투를 배우러 올 수도 있겠죠. 그때 돼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화투도 참 재밌어요. 왜? 재밌어, 화투. 내가 볼 때 화원보다는 화투가 나아요. 점수 따지면. 양이 많아서 그렇지. 다 그렇죠. 응? 친구들이 다 그렇죠. 투들이 다 그래요. 근데 생투 너무 많아. 양이. 그,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G2는 너무 쓸데없고요. 물투? G2가 제일 좋아요. 물투? 물투 사실 쓸데가 없죠. 아니, 왜냐하면 생투나 화투가 제일 쓸모가 있어. 뭐, 여러분들이 의치대를 간다든가,
또는 면접을 본다든가. 근데 면접은 투가 나와요. 뭐 연대 뭐 학추 뭐 그다음에 뭐 그럴 때는 이제 재시험 면접 같은 거 하거든.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재시험 면접 같은 거 하는데 그 재시험 면접에서는 투 과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기는 하죠. 투는. 서울대는 당연히 수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선택을 안 합니다. 서울대를 갈 사람들은 뭐 나중에 광주에서 적어도 뭐 화투는 선생님만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아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멍청해서 뭐 그건 맞는데 다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아니 근래 화학을 일반화까지 가르쳐 본 사람이 많이 없잖아. 선생님은 한 10년 넘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거의 평생을 이제 일반화 뭐 화투 뭐 이런 쪽으로 다 가르쳤으니까. 일반화는 대학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약대 들어가려면 PT를 봐야 되는데 PT에 과목이 일반화하고 유기학이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그런 과목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화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K에 관한 것들은 내가 뭐라 했냐면 참고라고 놔뒀어요. 그죠? 참고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까지 화학 평형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반응의 하나의 원리인 거야.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 가역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세 번째겠다. 동쪽 평형 다음에 가역 비관. 이게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가 동쪽 평형.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자, 이번에는 4단원에 나오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에 관한 얘기를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연력학. 연력학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연력학은 공부를 할 거예요. 1학년 때. 뭐 물리 파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과학의 한 분야예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연력학은 크게 보면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 연력학을 배우면 변화들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분야예요. 공대를 가든 아니면 뭐 의치대 약대를 가든 연력학은 반드시 배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분야 되게 어려워요. 연력학은. 근데 간단히 설명해 주면 뭐냐면 연력학은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다. 분야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력학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연력학에는 우주라는 게 있어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냥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알았어요?
큰 우주, 광활한 우주도 유니버스고 열역학에서의 우주도 유니버스예요. 똑같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 우주가 있으면 이 우주를 개하고 그 다음에 딱 주위 딱 두 가지로 나누죠. 개하고 주위. 그럼 개가 뭐냐?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 그러니까 각각 분야마다 다른 거야. 개라고 하는 것은. 물리하는 사람들은 개를 뭐로 봤냐면 그 기체 있죠. 이상 기체라 그래가지고 어떤 기체로 보는 거고. 화학하는 사람들은 개를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뭐겠니? 반응물하고 생성물. 화학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이거밖에 없죠. 물질. 알았지? 그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개라고 보면 돼. 자, 주의라고 하면은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예를 들어 설탕을 물에 녹였어. 그러면 이때 물이 용매잖아. 용매는 주예요. 자, 녹아 들어가는 설탕이 개가 되는 거야. 그다음엔 뭐 반응 용기, 그다음에 공기, 기타 등등. 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주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개와 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뭐 물질과 에너지라 그러는데 우리는 에너지만 볼게. 자, 개하고 주의, 개에서 주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에너지 다루는 분야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뭐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하냐면 열의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뭐 내부 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내부 에너지. 아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지? 걔한테 물어봐. 걔야, 내부에 변했어? 걔가 이거라며. 얘한테 어떻게 물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 물이 되는데 메테인하고 산소한테 야 에너지 어떻게 됐어? 뭐 물어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이용해서 그 값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그래서 주위 온도가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계속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주위 온도 올라간 거야. 알았지? 이걸 통해서 아는 거야. 아, 그러면 열이 빠져나왔네. 그럼 이제 발열이 될 것이고. 그럼 왜 빠져나왔어? 개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일 때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알았지? 우리는 절대로 개한테 못 물어봐. 우리는 주의잖아. 여러분은 주예요. 개가 아니라. 알았어?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야. 어디다 두고 하찮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물질. 화학에선 그 우주의 중심을 이제 물질한테 내줘요. 알았어요? 집에 가면 가정의 중심을 아버지한테 내어주고요. 여러분은 그럼 뭐야? 유슬리스인가? 아니죠?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의 중심이 돼야죠. 말이 너무 멋있지 않느냐? 이 과학과 이 인생을 다 연결하는 거? 야! 그래. 반응은 없네. 자, 이런 거야. 알았지? 개라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판단하는 부분인 거야.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주위 온도를 딱 봤더니, 근데 낮아졌네? 그지? 왜 낮아졌을까?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낮아졌겠지. 그래서 이 낮아진 걸 통해서 주위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얘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인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어떻게 됐어? 에너지가 커졌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한테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이거만 이게 연력학이라는 분야에서 아주 작은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를 이해를 해볼 거냐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이해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좀 쉬었다 해요. 힘들다. 쉽시다. 방출되는 반응을 가리켜서 발열 반응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에너지 축이고 이쪽은 진행 방향이야. 그럼 진행 방향은 항상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반응물의 에너지. 요거는 생성물의 에너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지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주위 온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알았지? 주위도 올라갔다고. 그렇다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가 작아지게 되고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어떤 형태로 열의 형태로 나오는 거나라고 생각한 게 발열 반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연소. 뭐 예를 들어 메테인이 있으면 산소랑 반응하고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되면서 열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소 반응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호흡이에요, 호흡. 자, 연소는 공기 중에서 산소랑 만나는 거라면 호흡은요, 생명체 내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 유산소 운동, 지방을 뭐 연소를 하니 태웅이 그러잖아. 그런 의미야. 지방이 타는 게 말이 되냐? 무식한 거죠. 지방이 타겠어? 몸 안에 지방이 타? 지방이 타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막 쓰게 되면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니까 그러니까 세포에서 지방이 어떻게 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방에서 전환이 돼서 결국은 계속 세포호흡을 하는 거거든. 알았지? 자, 뭐 이런 거야. 또 호흡의 호흡. 다음 다이어트는 말이야. 안 먹으면 돼. 해봐서 알잖아. 최고가 안 먹는 거야. 계속 안 먹어야죠. 왜? 나 선생님 88kg에서 70, 75, 74까지 뺐잖아. 이거 몇 개월 사이에. 아니, 운동을 어마무지하게 하죠.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죠.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고 안 먹어야 돼. 하루에 한 끼 딱. 배고프면 과일만 먹고. 어떨 때 과일 먹을 때 보면 내가 원숭이인 줄 알아. 과일 먹고 앉아가지고. 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몇 개월 됐지? 꽤 됐다. 6개월 넘었지. 그러니까 이제 체중을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힘이 들죠. 1년 유지를 해야 돼. 1년 체중이 유지되면 자기 몸무게가 돼. 기억세포가 네 몸무게 이거야 라고 기억하는 기간이 1년이래.
1년 동안 고생을 하겠죠. 그다음부터 이제 먹어도 않죠. 근데 운동을 계속 해야죠, 운동. 술못 시에서 죽는 거 있잖아요. 응? 술못 시에서 죽는 거. 응. 비싸나. 근데 그거 할 때 죽는 이유가 세포 때문에 아니라 뇌에서 죽는 뇌상동맥이 안 죽는 거예요. 세포호흡은 아니고. 네.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도 다른 건 다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죽은 건 뇌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보내주잖아. 우리 인체는 이제 뇌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식물인간, 뇌가 죽으면 뇌사라 그래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고, 식물인간은 판정 못 해요. 식물인간은 뇌는 살아있는 거야. 몸이 이제 반응 못 하는 거죠. 진짜 엄마문제가 슬픈 거죠. 식물인간.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 여기가 나가면은 여기 밑으로 다 못 쓰잖아요. 알았지? 목들 주의해야 돼. 알았지? 목베개 이런 것도 항상 들고 다니게 돼. 여행 같은 데 갈 때. 어? 주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게 호흡이에요. 중화 반응. 이것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알짜인 방식은 뭐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제 만나서 반응하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들어요. 이때 이거 발열 반응. 알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두 번째. 그다음 하나 더. 용해. 물질이 녹는 거 있잖아. 이제 아이고 필름을 갈아야 돼.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만 이렇게 삐지더라고. 삐지네? 그치, 한 지점이 문제인 것 같아. 용해. 용해는 대표적으로 NaOH가 녹을 때. 알았지? 이때는 발열이야. 두 번째, 아니에요. NaOH가 녹을 때라고 그랬잖아. 흡열. 자, 이건 개가 열을 흡수하는 경우죠. 열이 흡수 뭐이 열의 흡수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 에너지고요. 여기는 진행 방향. 자, 뭐를 보고 아는 거냐면 이거는 진짜 이것도 똑같아요. 주위 주위 온도가 있어요. 낮아졌어. 알았지?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하면서 열이 반응을 할 때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위 온도 변화를 통해서. 자, 이런 걸 흡열이라 부릅니다. 그럼 뭐 어떤 애들이 흡열이냐?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 광합성. 광합성.
뭐 이런 것들 알죠? 이때 이제 무슨 에너지를 흡수돼요? 빛 에너지. 광합성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흡열이에요. 뭐 보면은 이제 뭐 여름에 피서를 어디로 가요? 바다나 계곡 이런 데 가죠. 산에 가요, 산에. 산에 가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 왜? 왜 시원해? 산에 가면? 응? 그늘이 져서? 그늘이 져서 시원하면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지금 배웠잖아. 식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지면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작아지지. 그러면 지면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산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다음 또 뭐 있냐면 뭐 열분해, 전기분해하죠. 전기분해. 이것도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EH2가 이건 물의 전기분해죠. 이때 뭐를 써요? 전기를 쓰잖아.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니까 이건 흡열. 그다음에 용해도 하나 써보자. NaCl이 있는데 이 고체가 NaCl 수용액이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녹을 때는 흡열. 맞죠? 소금이 녹을 때. 자, 이런 애들을 이제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흡열 반응을 알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흡수하고 얼마만큼을 방출하냐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반응열이라. 알았죠? 이런 거잖아. 자, 메테인이 연소를 했는데 메테인이 연소를 했는데 얼마만큼의 열을 내놓을지. 자, 중화를 했다면 얼마만큼의 열을 내놓을지 이런 걸 측정해야 되죠. 알았지? 근데 측정하는데 이 다시 말하면 개 있잖아, 개.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측정해서 얼마만큼 줄어들지 늘어나는지 몰라요. 알았지? 그렇다면은 이제 반응열 측정할 때는 열량계를 이용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모식도를 얘기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인지 몰라. 반응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이라든가 혹은 흡수하는 열을 갖다가 측정하려니까 얘네들 반응물과 생성물을 통해서 절대 알 수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반응을 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특정 물질을 갖다 놓는 거지. 알았어? 특정 물질을 갖다 놓으면 자, 열이 나올 때는 이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지? 자, 그다음에 열이 들어갈 때는 흡열일 때는 이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을 이용하게 되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열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이제 이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을 어떻게 하죠?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잖아. 시멘트. 시멘트 알아? 자, 이게 열량이야. C는 비열, M은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니네 2학기에 이거 배우지 않니? 진짜 안 배워? 배워. 이거 중학교 때 배워. 니네 뭐 일에 뭐 열의 일당량 뭐 이런 거 배워? 일의 열당량 이런 거 배웠어? 뭐 1칼로리는 4.2줄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마찬가지 배운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는 왜? 그 줄의 실험 알아? 그렇게 막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날개 세워가지고 막 돌리면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뜨거워지잖아.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내가 일을 막 한 거야. 일을 막 해서 물을 막 돌리잖아. 그럼 그 일이 그 물을 갖다 데우는 거란 말이야. 아그 물을 부을 때는 무슨 그거 말고. 저 시가 안 돼요. 저도 배웠어요. 비열 알아? 비열? 시는 비열인데 시가 비열.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예를 들어 물의 비열은 4.2 줄 퍼 그램 도씨. 4.2라는 숫자 기억해요? 절대 기억 안 나? 4.2? 4.2가 기억 안 나면 안 배우는 거야. 지금 배웠잖아. 그럼.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필요한 열량이. 그러니까 비열이 크대. 그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1도씨 높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온도가 잘 올라가니 안 올라가? 잘 안 올라가. 자, 물을 데울 때와 기름을 데울 때 쉽게 얘기하자. 커피를 끓이는 거하고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어느 게 더 빨리 돼? 응? 계란 후라이가 훨씬 빨리 돼. 왜? 기름은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기름은 이렇게 불 펴놓고 조그만 기름 불으면 금방 뜨거워지니까 계란 후라이 확 먹어. 그지? 네, 라면 끓이려면 기다려야죠. 물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뭐 물이 확 끓지 않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를 100도씨까지 올리는 데는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애와 작은 애의 차이는 그런 게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 그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로 이제 연용량이라고 있어요. 라지시어. 비열에다 질량을 곱하면은 얘가 연용량. 그럼 비열의 단위는 아까 뭐였니? 비열의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시였지? 여기다 질량을 곱하게 되면 줄 퍼 도시가 돼. 줄 퍼 도시. 이건 안 쓰고 말로 할게. 자, 연용량은 뭐라고? 물질이 있는데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물이 많으면 1도씨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연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의 특성인 비열에다 질량을 곱해주는 거니까. 어? 질량이 많으면 그만큼 열 용량. 용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지. 냄비냐 솥이냐. 어느 게 용량이 크지? 솥이 커요. 그때 그 용량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열 용량은 열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많이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열 용량이 굉장히 크려면은 뭐가 커야 될까? 비열과 질량이 커야 될 거야. 이제 그러면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이 있어요. 금방 배운 물.
지구상의 물질 중에 비열이 가장 큰 건 물이야. 제일 큰 건 물. 알았죠? 이거보다 더 큰 애가 있긴 한데 그거 몰라도 돼. 액체 수소가 있는데 걔는 몰라도 되고. 상온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비열이 큰 게 물이야. 자, 지표면에 가장 질량이 큰 게 뭐야? 우리 지구에서 가장 질량이 큰 게 뭘까? 지표면에서. 물이야. 물이겠지. 요 지표면이 있으면 지구 겉에 면을 두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질량이 큰 게 뭐겠니? 물이야. 지구의 70%는 뭐로 돼 있어? 바다로 돼 있지? 응? 그래요. 자, 그러면 봐라. 생각해봐. 음, 유라시아 대륙, 태평양. 어느 게 더 크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 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많아야? 한 10km, 10km? 아무튼 대충 한 10km. 그지? 어. 바다는 얼마나 깊은 줄 알아? 10km. 훨씬 깊어. 해구 같은 데 가면 끝도 없이 내려가.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가장 연령량이 큰 애가 물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지구의 또 다른 말은 물의 행성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물이 중요할까?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활용을 할 거 아니야. 물이 없으면 저장할 데가 없어. 물이 없으면 저장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왜 지표면은요? 지표면은 비열이 너무 작아. 저장할 수가 없어. 밤이 되면 금방 열을 내놓고 끝나버려. 그냥.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알아서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지표면은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물은 잘 식어 안 식어? 안 식어. 그러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야. 자, 적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극으로 서서히 전달해 주면서 전체적인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바로 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은 연령량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연령량. 알겠지? 알았어요. 그래서 왜 물이 있어야 되는 줄 알겠지? 그럼 뭐, 그래서 우리 몸도 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체온을 쉽게 잃거나 아니면은 쉽게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사람하고 약수방해도 열이 뺏겨버려. 맞잖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령량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과학 잡지 보면 뭐 어느 행성에서 물이 있니 없니 막 따지잖아. 왜 모든 그 천체 물리학자들 뭐 천체 그 우주를 공부한 사람들이 왜 물을 갖다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물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지는지 알겠지?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 어떤 행성이든 아무리 저기에 과학이 많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물이 없이는 생명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있었니 없을지 따지는 거죠. 알았죠?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연용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열량을 측정해 주는데 이 물질의 열량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열량계 두 개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보자. 열량계가 있으니까 첫 번째. 과학은 들을수록 신기하죠? 음. 근데 왜 이렇게 과학을 싫어할까, 그지? 그래서 그래? 선생님이 재밌냐?
저는 과학 얘기를 옛날에 선생님 20대 때는 얘기했잖아. 소개팅 나가서 여자 마음에 안 들면 뉴턴의 법칙을 아세요? 그럼 나가면. 나 그러다가 한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인데 뉴턴의 법칙을 아세요?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을 아는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가지고 야 그 여자 떼내느라고 혼났다 야.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잖아. 그럼 화장품 얘기부터 하지. 참 20대 좋았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화장품이 이제 화학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 그래서 화장품을 좀 이렇게 리포트를 쓴 적이 있었거든. 그거 써먹자. 화장품 얘기 좀 진짜 좋아해. 기초부터 색조까지. 이대로 써먹어. 승재 써먹어 나중에 알았어? 여자한테 마음에 안 들면 뭐 할까? 프랑크 상수 아세요? 뭐 이런 거. 어? 이 여학생들 똑같아요. 그리고 물론 얘기했는데 몰라. 그럼 걔는 어차피 니네들하고는 만나면 안 되네. 얼마나 남자놈이 공부를 안 했으면 뉴턴이 줄 몰라. 맞잖아. 안 돼. 문과도 알아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래? 커먼 센스, 상식이라 그래. 없는 애들을 몰상식하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몰상식한 남자를 만날래? 제발 얼빠들 대지 마, 얼빠들. 나 진짜 막 이런데 대가리 텅 비어 있으면 저 뭐니? 이러네. 난 이러거든, 솔직히. 남자는 아는 게 많고 똘똘해야 돼. 물론 여자도 그렇죠. 근데 지금만 남자애들 막 얼빠들 보면 난 그래서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을 안 봐요. 잘 안 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무슨 나 혼자 산다. 뭐 이거 하고 또 뭐 있니? 강호동 나오는 거뭐 유명한 거 있잖아. 나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봐. 보면은 그 광우제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엄한 대답하고 그러면 지네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어. 졸라 쪽팔려. 어. 이게 뭘 상식한 거야? 그게 아이돌이래. 그래서 난 저게 아이돌인가? 이게 진짜 맞아? 그게 아이돌이야? 아니잖아. 그거 볼 때마다 그 멍청한 거에 캐릭터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캐릭터가 돼? 그냥 멍청한 건 멍청한 거지. 정말 싫어. 얼굴 잘생겼는데 막 멍청한 소리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거지 뭐. 미국의 수도 뉴욕 뭐 이러고 앉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막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과학은 도대체 진짜 뭐, 야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라는 애를 어떻게 만날래? 맞잖아. 아니 모르는 나라도 많잖아. 근데 미국의 수도가 뉴욕이 말이 되냐고. 그럼 우리나라의 수도 그러면 뭐라 그럴래? 우리의 수도 어디야? 서울이에요?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 세종도 있잖아. 그지? 행정수도 있잖아. 행정수도. 아무튼 우리는 복잡하네. 근데 야 미국의 수도가 야 진짜 뭐 무식한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오락 프로그램 만들어. 애들이 그걸 보고 뭘 느끼겠어?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맞잖아. 공부 안 해도 난 쟤처럼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거 느낄까봐 너무 그래. 그래서 안 받았으면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봐요. 드라마 보는데 그건 너무 안 봐. 그래서 보면 진짜 막 아우 막 남자 아이돌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저런 애들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난 쪽팔려. 응? 그래서 여자 애들도 그러지 말자. 응?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간이열량계 하고 끝내자. 간이열량계 굉장히 간단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어떻게 나오냐면 스티로폼으로 나와. 스티로폼 열량계. 스티로폼이 뭔지는 알죠? 스티로폼 열량. 그래가지고 이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어. 편하게 그렇게 컵처럼 돼 있어. 컵처럼. 이렇게 컵처럼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당연히 커버가 있겠죠?
커버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겉에가 다 스티로폼이에요. 여기가.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겉에가요. 전부 다 이게 스티로폼에서 그리는 거예요. 스티로폼. 이렇게 돼 있어요. 스티로폼. 알겠죠?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하고 온도계를 이렇게 하나 꽂아요. 딱 꽂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물질을 갖다 놓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주로 얘는 중화열이라든가 용해열 측정을 합니다. 그럼 봐. 이건 용매는 주의라 그랬어 분명히. 중화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설탕을 녹이고 소금을 녹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열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열이 나오면 이 열은 수용액으로도 가고요. 아니면 지금 열량계가 스티로폼 간이 열량계지만 이 열량계로 간다고 합시다. 두 군데로 가겠지, 그지? 그럼 열이 나왔다 하자. 가정하자. 열이 흡수될 수도 있고 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열이 나오는 거로 가정을 할게요. 아니에요. 필름을 갈아야 돼. 나의 필기에 방해를 하는 이쪽 부분이 이기가 좀 뒤집어지. 자, 열이 나왔다고 할게요. 이 열이 두 군데로 가요. 수용액이 얻은 열량,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 겉에 있는 게 열량계니까 이게 아까 스티로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얘도 뭐 제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져왔겠지. 그래서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모두가 열량이죠. 열량이니까 열량 어떻게 구하는데? 시멘트, 그지? 열량계도 C 프라임, M 프라임, T. 자, 여기 C 뭐의 비열이야? 수용액 비열. 여기 M 있죠? M은 뭐예요? 수용액의 질량. 알겠죠? 옆에 있는 항을 보세요. 열량계의 비열에다 열량계의 질량을 딱 곱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열량계의 열용량. 근데 열량계를 만들어서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만들어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이 만들래? 아니지. 그러면 이 공장에서 정확한 질량과 그 열량계를 이루는 물질의 비열을 측정해서 딱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지. 한마디로 물건을 샀어. 열량계를. 그러면 거기 매뉴얼에 보면 열량계 열용이 나와 있는 거야. 자, 온도 변화 한번 볼게요. 온도 변화. 온도계 몇 개 꽂았죠? 한 개? 왜? 그럼 온도 변화가 두 개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이 열량계는 항상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자, 열적 평형이 뭐냐면 붙어 있는 애들, 접해 있는 애의 온도는 똑같다라는 게 그리고 열적 평형이에요. 그래 결국 온도 변화는 온도계 하나만 꽂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같은 값이겠다. 그죠? 그래서 C맨 플러스 라지 C에다가 델타 T를 밖으로 빼면 되겠다. 뭔지 알겠어?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온도, 여기서 이 온도계가 나타내는 온도는 주위 온도예요? 아니면 계의 온도예요? 무조건 주위 온도. 알았지? 왜냐면 온도계 자체가 주위야, 계야? 주위잖아. 그러니까 이 온도계가 가리키는 문금은 전부 다 주위 온도를 뜻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온도계의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이 되는 거예요. 왜 발열 흡열인지 알겠지? 이 온도계는 전부 다 주위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반응열 계산합시다. 반응열 C맨 플러스 라지 C에다가 델타 T. 그 다음에 시료의 질량. 그렇게 되면 여기 단위는 여기까지 단위가 줄 퍼 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반응열은 줄 퍼 몰의 단위를 써. 우리 뭘 배웠죠? 줄 퍼 몰의 단위.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냐면 화학 식량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그램 퍼 몰이잖아.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램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지? 그러면 줄 퍼 몰이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열을 측정해 주고, 자, 이 열을 측정해 주고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반응열을 측정하고 얘 이만큼이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는 뭘 통해서 판단하면 되겠어? 온도 변화를 통해서 판단하면 되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간이 열량계고, 자, 그래도 다른 열량계는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열량계까지만 하면 또 요거까지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염기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수고했어요. 이제 학교 시험은 다 봤지? 이번 주에 봐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큰 벌지 마시고 짬짬이 노세요. 짬짬이 놀라고. 음, 이미 너무 많이 놀았어? 그래, 놀아. 언제까지 놀 거야?